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지급이 얼라이언스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지급비에 대한 체계를 계속 잡아가고 있고요. 이 지급비의 기본 구조는 사실은 요 지급이 스택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스택이 사실 지급비의 기본 구조입니다. 우리 네트워크에도 이런 스택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이 네트워크의 구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거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이 자체 칩이 제가 이제 썼던 거는 국내 업체가 또 개발한 것도 있어요. 망고 칩이라고. 거기에는 또 CPU 자체가 8051로 짜 있어요. 8051이라는 CPU로. 8비트 CPU고, 그 801 CPU로 해서 이 스택이 개발이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택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스택의 구조에 맞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스택이 어떤 구성을 갖는지는 우리 이제 요 지급이 스택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스택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 그 스택 구조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각 섹션별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급이 같은 경우는 요 상단 부분 제일 꼭대기가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단은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응용해서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용어로는 코디네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섹션별로는 이제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까지 포함이 됩니다. 요 어플리케이션하고 어떻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요게 이제 지급이의 네트워크 구성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계층이 지급이의 네트워크 구성하는 그런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따라 더 내려오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링킹하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 밑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맥 어드레스, 맥 그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우리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IP가 있고,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라는 게 있어요. 그 맥 어드레스는 사실 이제 할당을 받는 어드레스고요. 어쨌거나 얘도 이제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맥이라는 그 레이어가 또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HY 레이어, 요게 지금 우리 통신에서는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IEEE 규정에 의해서 통신 규약을 정하게 되고, 이 위에 땅까지 다 합쳐서 이게 이제 지급이 얼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밑에 하부 단에는 이제 어 이제 지급이의 실제 동작하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무선이라든가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칩 부분이죠 이제 나머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구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 얼라이언스에서 제공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짜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 하부단에서 상부단에서, 구조로 보면 이제 상쪽에 있다 보니까 상부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지급이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급 칩에 그런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CPU가 이 지급이 제어를 어떤 CPU로 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작성이 이제 틀려지는 거죠.
8051로 했으면 8051 CPU로 해야 하는 거고, 뭐 P9로 했으면 P9로 해야 하는 거고, 이게 다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이 지급이의 칩 개발을 하는 회사에 가거나 한다면 이 안에 부분을 이제 배워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급이의 구조는 이렇다. 이게 모든 지급이는 다 이렇습니다. 구조가.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섹션이 나눠지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앞전에 블루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 구조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오디오 파트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지급이하고는 특색이 좀 다르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는 좀 한 번 정도 받았으면 하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배울 길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 좀 다룰 수는 어, 있긴 한데 그 뒤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선은 그렇지만 이제 주로 네트워크 관련된 전산과에서 배우는 그런 과목에서 다뤄주긴 합니다. 이 스택 구조는 네트워크에 대한 스택 구조 거의 유사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스택 구조가 네트워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게 프로그램을 또 짜고 있는 거니까 그 구조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급의 특징은 앞전에 이야기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 그죠? 2.4기가 때에는 250 kbps. 주파수 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68MHz, 915MHz, 뭐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 영역마다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주파수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로 이제 10m 정도 거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75m 뭐 이렇게 이상 할 수도 있어요. 출력량하고 안테나를 어떻게 빼느냐, 칩 안테나로 쓰느냐 아니면 외부 안테나로 쓰느냐의 차이에 따라서도 거리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 수, 얘도 마찬가지로 채널이 있습니다. 지급이도. 그래서 채널 수가 이제 몇 채널까지 가느냐 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우리가 2.4기가대를 쓰니까 2.4기가대는 얘는 16개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16개. 그러니까 결국은 각 채널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16개, 한 공간에 16개의 그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도 모듈별로 다 통신을 하는 게 있고 한 공간에 16개의 그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한 그룹당 255개, 한 그룹당. 그러니까 한 그룹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개수가 255개. 왜냐하면 8비트니까 00에서부터 FF까지 변화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256, 원래는 256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얘가 총 사용할 수 있는 양은 16 곱하기 256개 정도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그룹에 16, 그러니까 총 16개 채널을 그룹으로 만들 수 있고 한 그룹당 0에서부터 255개, 그러니까 개수로 하면 256개죠. 256개의 모듈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파수 대역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채널 접속 방식들, 뭐 이런 것들, CSMA 뭐 이런 통신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뭐 통신 방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세한 건 빼고요. 우선은 채널 접속 방식이 이제 CSMA, 뭐 CA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그비하고 다른 통신하고의 비교를 좀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블루투스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 1, 블루투스 2, 블루투스 3, 4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버전업이 되고 있죠. 여기서는 2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4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4, 5. 그 다음에 지그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그 데이터의 레이트 비교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블루투스보다는 지그비가 상당히 낮죠. 그리고 802.11b 그 다음에 802.11a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여기 보면 802.11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블루투스나 지그비보다 데이터량이 상당히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들은 주로 이제 100Mbps 정도, 물론 그 이상도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100Mbps 정도 돼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량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용도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지그비는 주로 텍스트 위주들, 그죠? 그 다음에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 블루투스, 그 다음에 스탠다드 비디오라든가 디지털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들, 멀티 비디오, 멀티 채널 비디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얘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블루투스, 뭐 어떤 사람들이 블루투스 가지고 영상 보내고 뭐 했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뭐 다 거짓말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주로 그래서 이제 와이파이나 이런 걸 쓰는 거죠.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은 영상을 보내는데 전혀 손색이 없죠. 데이터량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예전은 아니지만 우리 그 블랙박스나 그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들 보면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해서 와이파이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스마트폰 내에 있는 영상을 보거나 저장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있는 영상을 스마트폰으로다가 저장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보거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샤오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거나 이럴 때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블루투스보다는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가 많고요.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모듈로도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제어도 하지만 1대1 통신도 와이파이끼리 통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필요한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블루투스, 그 다음에 지그비,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렇게 이제 다 모듈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에는 이런 와이파이 모듈도 다양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용해서 네트워크 제어나 영상 제어나 이런 거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부류는 이렇다. 그리고 어떤 등급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들끼리 좀 비교를 좀 해놨어요. 위에 보면 IEEE 802.11b 여기 IEEE라고 하는 협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저 방식이 이제 통신 방식인데
통신 방식이 우리 와이파이 집에서 쓰고 있는 와이파이 통신이나 이런데 쓰고 있는 통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지금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지급이 오늘 얘기했던 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좀 알고 있어야 하고요.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현재 뭐 여기 로라도 있긴 한데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할 부분이고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파워 같은 경우는 IEEE 802.11b가 뭐 아워 시간 단위로 표현했고요. 블루투스는 데이, 그 다음에 지급이는 이어, 이렇게 이제 파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전류 소모가 당연히 데이터량이 많이 처리하거나 하기 때문에 블루투스는 와이파이는 많이 소모를 하는 거죠. 블루투스는 데일리로, 그 다음에 지급이는 연 단위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블루투스 쓸 때 보면은 이제 뭐 하루 뭐 이틀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이상 가면은 이제 배터리가 다 답니다. 근데 지급이는 데이터만 보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오래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도로 보면은 매우 복잡하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그냥 복잡하고, 지급이는 아주 심플하다. 그 다음에 노드 마스터, 노드는 얘가 기존의 와이파이는 32개 정도, 그 다음에 블루투스는 7개, 그 다음에 지급이는 64,000개 노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에서는 아주 강자죠, 지급이가. 저 노드가 얼마나 많느냐의 차이니까, 노드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접점을 통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7개 이상 이렇게 통신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급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뭐 각종 센서들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인지 100m 평균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블루투스 10m, 지급이 70m 정도, 이렇게. 근데 뭐 사실 지급이나 블루투스나 삐까삐까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건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70m까지는 지급이 활용하려면 안테나까지 다 붙여야 돼요, 외부 안테나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트는 11Mbps, 그 다음에 1Mbps, 250kbps 이렇게 기본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세큐리티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인데 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지급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EEE 802.11b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특징으로 본다면 지급이는 홈 오토메이션이나 장난감 토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모컨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블루투스는 이제 뭐 오디오라든가 모바일 폰이라든가 헤드셋 뭐 이런 데서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이제 뭐 블루투스로 해서 리모컨도 블루투스로 해서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급이의 활용 예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집 내부에 있는 모든 가전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뭐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방과 방 사이도 마찬가지고 1층과 2층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이제 허브를 꽂으면 어디든 다 연결이 되죠. 확장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가정 내의 모든 시스템들을 연결하는 거는 지그비가 제일 확실하죠, 사실은. 그래서 IoT 개념으로 가려면 주로 지그비를 써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그비나 아니면 로라. 그리고 가격대도 1불대까지도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외부에서 가정 내의 모든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KT나 아니면 U+에서 쓰고 있는 외부 원격 제어용 이런 IoT 제품들이 현재 그 내부에 들어있는 칩이 어떤 거 쓰는지는 제가 뜯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주로 이런 지급이나 와이파이나 이런 모듈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또 쓰는 게 있어요. 공장 같은 경우도 공장 내에 모든 자동화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장 내에 모니터링을 하거나 공장 시스템에 제어를 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장이나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저렇게 사무실이나 전시장의 내부를 확인하거나 제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거는 카메라가 빠질래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카메라 제어가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은 IoT나 USN 시스템에서 기본이 카메라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제어하는 개념이 이제 돼야 하고요. 왜냐면 사람이 원격으로 내가 만약에 집안에 불을 켜고 껐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얘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의심될 때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100% 기계를 믿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게 동작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얘가 실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원격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은 요 IoT나 그 다음에 USN의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팜도 만약에 잘못 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나 뭔가 잘못돼서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 이거 동작 안 했어. 그러면 식물들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 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직접 보고 또 가봐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디바이스들은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 검증 절차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하나둘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네트워크상으로 얘가 이제 내가 보낸 신호를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확인시켜 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보내서 제어하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불 꺼 했으면은 얘가 그쪽에서 불 꺼진 상태를 확인해서 다시 리턴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확인 절차도 해주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상황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들이 또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들은 계속 변화가 돼서 현재 요 IoT와 USN 시스템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꼭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제일 우선시되는 이런 무선 관련 부분들을 알아야만 되고요. 지금 얘기했던 요 세 가지 시스템 플러스 로라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로라도 차후에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로라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로라도 가격이 싸요. 로라도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칩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만 달면 그냥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라까지 크게 이 세 가지 IEEE 802.11b 그 다음에 블루투스, 지그비, 로라 이렇게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무선 통신 모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요 네 가지는 꼭 이름을 알아두고 각각의 특색도 좀 정의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 거고요. 어쨌거나 IoT의 핵심은 무선 이런 네트워크 관련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아놔야 하고요. 차후에 지금 우리가 이제 IoT에서 라즈베리파이를 적용해서 하는 거를 좀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센서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에 대한 내용들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제어를 하는지 제어 방법까지도 좀 언급을 할 계획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인터넷상에 다시 올려드리니까 거기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